그럼 크툴루 이브롬 TRPG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박수! 박수!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계속 캐릭터로 플레이해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신조차 모독하는 사상 최대의 천재 르아녹스의 등장이다. 엣. 나이 28세, 직업은 탐정, 4번의 세션에서 살아남은 베테랑 탐색자지. 그래서인지 시트에 이것저것 많네요. 마법 주문에, 커넥션에, 소지품에. 귀찮으니까 이번 세션에선 전부 사용 금지로 하겠습니다. 너무해! 그리고 캐릭터 시트에는 이름이 안옥수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게 맞죠? 안옥수는 본명이고 현재는 가명으로 활동 중. 설명하자면 긴데 여기에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정이 있다. 길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대략 10년 전. 안옥수가 각 고등학생이 된 여름이었지. 그 얘기 길어지나요? 우리 4명이 그날 그곳에서 그녀들과 만난 순간부터 운명의 톱니바퀴는 조금씩 돌아가기. 길어질 것 같으니 넘기고 도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꿈과 현실의 경계. 수마의 구렁에 잠겨있던 당신. 그런 당신의 귀에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듣고, 느끼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른 게임이고요. 쇼에는 관객이 필요하고 살인사건에는 명탐정이 필요함. 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새된 목소리에 살짝 불쾌감을 느끼면서 당신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립니다. 눈을 뜨자 당신은 처음 보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는 분명 자신의 침실에서 잠들었을 터 이런 곳에서 정신을 차린 이유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건 니알라토 대비 심심해서 인간을 잡아와 방탈출 게임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 메타출이 금지예요. 아무튼 눈을 뜨고 일어난 당신을 맞아준 광경은 방바닥에 서서히 퍼지는 피웅덩이와 그 속에 쓰러져 있는 3명의 시체였습니다. 키퍼,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눈을 감고 있느라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개수작 부리지 말고 산책할 준비나 하십시오. 방 중앙에 엎드린 채 죽어있는 40대 정도의 남성이 1명, 안쪽 벽에는 서로 기대어 앉은 채 죽어있는 10대 후반 정도의 소녀가 2명, 이렇게 총 3명이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새빨간 피웅덩이에 잠겨 있습니다. 시체는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인지 시체 아래 펼쳐진 피웅덩이가 조금씩 그 면적을 넓혀가 이윽고 망연히 서 있던 당신의 발끝에 지금 그 축축한 감촉이 살짝 닿았습니다. 산체크입니다. 1 혹은 1D3이에요. 흘러나오는 피에 몸이 닿는 감촉은 언제 느껴도 기분이 더럽군. 발을 씻고 싶을 정도다. 오, 원작고증. 어서와, 탐정씨. 당신의 등 뒤에서 쓸데없이 명랑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꿈결에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입니다. 뒤를 돌아보자 데포름에 된 소녀의 일러스트가 공중에 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도로리. 오늘 사회자를 담당하게 되었어. 짧은 시간이지만 잘 부탁해. 또 산체크야. 이번엔 아닙니다.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 멍하니 있는 당신에게 소녀는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자, 탐정씨. 멍하니 있지 말고 자기소개 플리즈. 이 몸을 신조차 모독하는 사상 최대의 천재 르아녹스. 내 놈은 누구지? 이 사람들을 죽인 건 내 녀석인가? 오, 벌써 범인 찾기 시작. 그치만 그렇게 서두르진 마시라고. 아직 대본이 남아있으니까. 라고 말한 뒤 소녀는 방 중앙으로 이동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명탐정이 출두하셨다. 이곳에서 일어난 것은 끔찍한 일가족 살인사건. 총명한 명탐정께서는 이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2시간. 탐정은 때가 되면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라고 말한 뒤 누가 누구를 죽였는가를 선언해주세요. 진상을 밝혀낸다면 탐정은 무사히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찬스는 오직 한 번뿐. 또한 근거 없는 찍기는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길. 자, 싸워라 명탐정. 정의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진상을 밝혀라. 소녀가 딱 하고 손을 튕기자 당신의 발밑에 체인이 달린 회중시계가 하나 떨어집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초침이 1초마다 째깍 소리를 내며 당신의 신변에 닥친 이상사태에 딸린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한 칸 한 칸 움직이고 있습니다. 탐색 페이지 게시입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그야 물론 관객한테지. 탐정씨에겐 보이지 않겠지만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 방에는 도로리와 탐색자 둘뿐입니다. 그 외엔 시체밖에 없습니다. 그럼 관객과 연결된 방송 장비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방송 장비 같은 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를 눈치챈 도로리가 얘기합니다. 아, 방송은 이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탐정씨는 추리에만 집중해주셔. 카메라 따위 없어도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초고화질로 성질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납치돼서 현실 세계 어딘가에서 방송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군. 이등신짜리 여자아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점에서 눈치채시죠. 홀로그램인 줄 알았지. 아무튼 이해했다. 잠이 든 나를 드림랜드 어딘가로 끌고 왔고 추리 게임에 성공하면 되돌려준다는 거지? 탐색자가 드림랜드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전에도 이런 시나리오를 해본 적이 있어. 호. 그럼 도로리가 경력자라니 이거 믿음직스럽네요. 그치만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게임의 규칙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 세 명을 죽인 것이 누구인지를 맞히는 것인가? 그것만 해내면 틀림없이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주는 거지? 물론이야. 그 발언의 심리학입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목숨을 유흥거리로 삼다니 게임의 질이 떨어지는군. 이봐 너희들 잘 들어라. 딱 이분이다. 이분 안에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영혼까지 납득시켜 보이겠다. 할 수 있다. 너라면 우선은 소지품 파악. 핸드폰은 가지고 있나? 입고 있는 옷 외에 소지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지품란에 가지고 있던 무기나 마법 도구도 없으며 이 공간에서는 주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탐색과 추리를 통해서만 진행하라는 거네. 아, 방금 얻은 회중시계는 소지품에 추가해주세요. 관찰력을 사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그 수치로 실패를 하네. 이 천응한 종자놈. 누가 실패했다는 거냐? 단지 약간 핀트가 안 맞았을 뿐. 실패했어도 시계 뒷면에 탐정, 안옥수라고 부조되어 있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관찰력 정보 놓친 게 아쉽군. 아무튼 일단 방 전체의 구조를 관찰력이 필요 없는 범위에서 설명해줘. 그런 말을 하셔도 지도에 적힌 것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출입문과 붙박이장에 벽보가 붙어 있다는 것 정도? 벽보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어느 쪽? 아무거나. 그럼 붙박이장부터. 이 세계의 규칙. 이 세계에서 죄 난살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살은 살인에 포함되지 않아요. 둘 이상의 인간이 협력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살인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자 한 명만이 죄인이 돼요. 식칼에는 독이 묻어 있어요. 찔린 사람은 즉사합니다. 당연하지만 죽은 자는 산자를 죽일 수 없어요. 모든 규칙은 참가자 전원에게 평등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죄인에게 심판을, 죄인에게 심판을, 죄인에게 심판을. 이거 내 놈이 쓴 건가? 어라라, 왜 그렇게 생각해? 짜증나는 말투가 내 놈과 닮았다. 너무해. 내가 적은 건 맞지만 4번 규칙. 질리면 즉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독으로 즉사한다는 게 가능한가? 찔리면 즉사하는 무서운 독이야. 아, 탐정씨는 추리쇼가 끝날 때까지 무적인이 독을 경계할 필요는 없어. 내가 알고 싶은 건 동기어진의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독식칼에 찔린 이후 죽기 전에 칼을 빼앗아 상대를 찌르면 규칙상 어떻게 되지? 서로가 서로를 죽인 셈인가? 그렇게는 안 돼. 찔린 순간 즉사하는 맹독이야. 죽기 전에 칼을 빼앗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건 무리. 독식칼 외에 흉기라면 어떻지?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둘 다 그 상처로 인해 죽는다면? 그 경우 5번 규칙에 따라 나중에 죽은 사람 한 명만이 살인범, 즉 죄인이 돼. 대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혹시 제가 물어본 것들이 시나리오상 상정되지 않은 상황들인가요? 노코멘트입니다. 아무튼 살인범을 찾을 때 동기어진의 가능성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발언의 심리학. 아마 진실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출입문에 붙어있다는 벽보를 보겠습니다. 장지문에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벽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옆방으로 가기 위해선 이 방에서 최초로 죽은 자의 이름을 맞히시오. 틀려도 지나갈 수는 있지만 매우 아플 것. 이거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조건 아니었나? 옆방이 원래 세계인 거야? 아닙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건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를 전부 맞히는 거고 옆방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이 방에서 최초로 죽은 자를 맞히는 겁니다. 아하. 그럼 임죽한. 지금 답을 말한 거예요. 틀려도 지나갈 수 있다길래. 그러자 도로리가 어라, 괜찮겠어요? 틀리면 매우 아픈 고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옆방이라는 공간이 있고 구태여 틀려도 지나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는 건 아마 첫 번째 방의 단서만으로는 추리를 완성할 수 없는 거겠지. 틀리는 걸 전제로 문제를 만들었다면 벌칙도 가벼운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을까? 또 그런 메타적인 추리를. 그리고 벽보 구석에 이런 낙서도 있습니다. 지쳤을 때는 당분을 보급해 재충전. 당분? 소지품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네, 시계뿐입니다. 그럼 이 방을 좀 더 탐색하고 갈까? 일단 시체를 조사하겠습니다. 2명이 모여있는 시체 먼저. 서로 어깨를 맞댄 2명의 소녀의 시체입니다. 손을 잡고 방구석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두 소녀의 외모가 동일 인물 수준으로 쏙 빼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쌍둥이라는 걸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쌍둥이의 시체. 다크블루가 생각나는군. 그게 뭐죠? 모르는 게 좋아. 두 소녀 모두 목에 가느다란 체인으로 회중시계를 하나씩 걸고 있으며 각각의 시체에 대해 관찰력과 의료를 굴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시계를 조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소녀가 걸고 있던 시계는 뒷면에 인구키라고 부조되어 있습니다. 왼쪽 소녀의 경우 인매양이라고 부조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들에는 관찰력 정보 없나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의 시체를 조사하겠습니다.
이 시체에도 시계가 있나요? 일단 장면 묘사부터 할게요.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진 남성의 시체입니다. 눈을 감고 고통에 찬 듯한 표정을 띄운 상태로 숨이 끊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목에 가느다란 체인이 걸려 있어 그 끝에는 회중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뒤집으면 임죽환이라고 부조되어 있습니다. 4개의 시계는 모두 동일한 종류인가요? 네, 가리키고 있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10시 25분입니다. 남자의 시계에도 관찰력 정보는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가진 시계와 다른 3명의 시계에 아무 차이도 없는지 조사하겠습니다. 관찰력 강행 판정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아까는 제 시계를 대상으로 관찰력을 굴린 거고 이번엔 4개의 시계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판정 아닌가요? 판단의 근거가 결국 키퍼가 내 회중 시계에만 관찰력 단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목표로 하는 단서도 같고 메타 추리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관찰력으로 강행 판정할게요. 다행히 성공했네요. 시계 뒷면에 내부를 열 수 있는 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계 안에는 소유자가 본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라고 적힌 종이 조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시계를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 글쎄요. 해석은 맡기겠습니다. 나머지 시계들은 내부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시계를 전부 원위치해놓고 시체를 조사하겠습니다. 먼저 관찰력이 필요 없는 범위에서 시체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피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상처가 어디에 나 있다든지 신체에 결손은 없는지 예리한 물건에 의한 상처인지 뭐 그런 거요. 그런 건 의료로 굴려주세요. 여성의 시체 중 한쪽에 배에 커다란 식칼이 꽂혀 있다는 건 판정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규칙에서 말했던 독식칼인가? 인매양 인부키 중 어느 쪽 시체죠? 인매양이라고 적힌 시계를 가진 시체입니다. 구태여 고쳐 말했다는 건 역시 시계를 바꿔치기 한 거고 진짜 인매양이 아닌 거구나. 아니 자제하신다면서요. 미안. 농담이야. 해당 시체의 의료와 관찰력 굴리겠습니다. 시체의 손에 오렌지색 포장지로 쌓인 사탕이 하나 있습니다. 당분 운우는 이거로군. 제작자의 의도는 먹으라는 거겠지만 과연 먹어도 될까? 그 외에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저승에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설화도 있고. 당신이 한국의 페르세포네인 것입니까? 일단 안 먹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구키에 임구키라 적힌 시계를 가진 시체의 의료, 관찰력. 오, 성공. 출혈은 배에 있는 상처에서 발생했으며 그 밖에 상처는 없습니다. 상처의 크기 및 모양으로 보아 커다란 식칼 정도의 날부치에 일에 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당신은 시체에 저항은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쪽도 사인은 독식칼인 건가? 관찰력도 마저 굴리겠습니다. 손에 하늘색 포장지로 쌓인 사탕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도? 혹시 남성의 시체도 뒤져보면 사탕이 나오나요? 기능 판정은 생략해도 되겠죠. 피해 젖은 우도 주머니에서 검은색 포장지로 쌓인 사탕이 하나 나옵니다. 시체에서만 나오는 사탕. 혹시 살인은 아니겠지? 셋 다 꽤나 덕망이 높았나 보네요. 아무튼 남성의 시체에도 의료 굴리겠습니다. 저항은 유무만이라도 어떻게 조사할 수 없습니까? 저항은 판별은 꽤 전문적인 지식이므로 의뢰에 실패한 이상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 쪼잔해. 메타 추리의 최대 단점은 GM이 비협조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창문을 조사하겠습니다. 창문은 불투명해서 열지 않으면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자 기괴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동물의 내장을 연상시키는 질척질척한 새빨갛고 주름진 벽이 이 집을 가득 감싸고 있습니다. 벽은 주기적으로 맥동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벽면에서 점액이 새어나옵니다. 그 광경을 본 당신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집 전체가 무언가 거대한 생물의 뱃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전개는 설마. 산체크입니다. 수치는 1 혹은 1d3. 아까부터 계속 최대치가 나오네요. 그러게. 그리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원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면 캐릭터 로스트 확정이네. 참고로 80분 정도 남았습니다. 나도 시계 있거든? 아무튼 이제 탐색 가능한 장소는 전부 조사한 거지? 사실은 벽장 내부랑 벽보 뒷면도 조사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해주진 말아야지. 삼정씨, 추리가 막혔을 때는 단 것이라도 먹고 릴렉스하라고. 막상 먹으려니 찜찜한데. 먹어라 헬스크림. 그렇다면 키퍼, 그 대가는 무엇이지? 모든 것.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흐름상 말해본 것뿐인가요? 진짜로 안 먹으려는 건가요? 사실 플레이어적으로는 먹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르아녹스는 신화적 존재 전반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 사탕을 먹을 것을 권유하는 도로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닥쳐라. 이 몸은 계집이 나대는 것을 싫어한다. 한 번만 더 참견을 했다간 다진 고기로 만들어주지. 뭐야, 도와주려고 한 건데. 라면서 도로리가 화를 냅니다. 아무튼 옆방으로 가려면 이 방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군지 맞히라 했지? 답은 1번. 임죽환이다.
물론이다. 나 같은 신급 레벨의 천재에게 이런 하찮은 추리나 시키다니. 이건 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밖엔. 참고로 근거는요? 그냥 찍은 건가요? 한 명 의료에 실패하긴 했지만 여성은 둘 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편안한 표정이었다고 했으니 양쪽 모두 저항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 반면 남성은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하니 이쪽은 저항은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남성은 타살, 여성 둘은 동반 자살이라 보는 게 타당하겠지. 여기까지 읽어냈다면 사건의 진상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호어. 자매는 근친백합 커플이었으며 남성은 백합에 끼어드는 금태양이었던 거야. 교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다가 재팬이지 얀데레 수드로 심판받은 것이지. 아니 중간까진 그럴듯하다가 결론이 왜? 이것이 사건의 진상이다. 아무튼 당신의 대답을 들은 도로리는 엄청나게 갈등하는 표정을 짓다가 손가락을 툭 하고 튕깁니다. 그러자 하는 효과음이 들리더니 장지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푸크크. 피라미들이 아무리 잔꾀를 써봤자 결국 인생의 싸움에서 천재인 나를 이길 순 없는 거야. 사실상 찍어 맞춘 주제. 롤플레이인 거 아는데도 킹받네 진짜.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아무튼 답은 맞추었으니 옆방으로 가는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